오다 노부나가. 첫 번째, 아버지 오다 노부히데. 우선 오다 노부나가의 아버지 오다 노부히데가 살았던 시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노부나가는 전국시대의 절정기인 1534년에 오와리에서 무장인 노부히데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어릴 때의 이름은 킵보시였습니다. 노부나가에게는 형이 있었지만 그는 척실의 아들이었기에 정실의 아들인 노부나가가 노부히데의 후계자로서 키워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부나가의 집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오와리의 수호로 근무했던 시바 가문의 밑에서 일을 한 것이 오다 가문이었습니다. 오닌의 난이라는 개수된 전란 속에서 당시 오다 가문은 이와쿠라 성을 거점으로 하는 이와쿠라 오다가와 기요성을 거점으로 하는 기요스 오다가로 나뉘어져 있었고, 오다 노부나가의 아버지인 오다 노부히데는 기요스 오다가의 계열이었습니다. 노부나가의 집안은 수호 대리 오다 노부히데라는 상당히 낮은 레벨의 신분이었지만 노부히데는 매우 강한 무장이었습니다. 노부히데는 당시 이마가와 가문의 성이었던 나고야 성을 빼앗거나 오와리에 있어서 교통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 중요한 곳이었던 아츠다를 지배하는 등 점점 세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수호 대리인 기요스 오다가의 부하였지만 점차로 오와리의 주도권을 장악해 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 아니고 만년에는 상당히 힘든 지경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북쪽에 있는 민호의 사이토 도우산과 동쪽에 있는 토토우미의 이마가와 요시모토, 미카와의 마츠다이라 히로타다와 계속 전쟁을 하였고 승리보다는 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기에 만년에는 괴로운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살펴보면 1547년에 노부히데는 미카와의 마츠다이라 히로타다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패한 히로타다는 항복의 증거로서 아들인 타케치요를 오다 가문에게 인질로 보냈습니다. 아직 어렸던 이에야스와 당시 13세였던 노부나가가 오와리에서 만났다고 대하 드라마에서는 자주 나오는 장면이지만 이 두 사람이 이 시기에 만났다는 1차 사료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두 사람이 만났을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같은 집에서 몇 년이나 생활을 하였기에 마주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1547년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다음에 1548년 이마가와 가문과의 전투에서는 패했습니다. 두 방향의 적들과 싸우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한 노부히데는 1549년 민호의 사이토 도우산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동맹을 확고히 하기 위해 아들인 노부나가와 사이토 도우산의 딸인 노우히메는 정략 결혼을 하였고 이때 노부나가의 나이는 16세였습니다. 노부나가와 노우히메의 부부 생활이나 노우히메의 성격 등이 대하 드라마나 소설 등에서 자주 언급되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성에 관한 사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기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노부히데는 북쪽의 사이토 도우산과 동맹을 맺었지만 동쪽의 이마가와 가문의 전쟁에서는 계속 패배하였습니다. 이 전쟁 속에 노부나가의 형인 노부히로가 이마가와 가문에 포박되었습니다. 이마가와는 미카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타케치요를 본인의 수중에 두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여 노부히로와 인질 교환을 요구했고 노부히데는 그 조건을 받아들여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부히로는 오와리로 되돌아왔지만 타케치요는 선부에 가게 되었습니다. 인질이라고는 하지만 이마가와 가문은 타케치요를 이마가와 가문의 무장으로 키웠습니다. 이 내용은 도카와 이에야스 편에서 충분히 설명해 두었기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마가와에게 계속 연패를 했던 노부히로는 이때부터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노부나가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고야성에서 정무를 행했고 결국 아버지 노부히데는 1552년에 병사를 하였기에 노부나가는 19세의 젊은 나이로 오다 가문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오다 가문의 내분. 노부나가가 오다 가문을 쉽게 물려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적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남동생인 오다 노부카츠였습니다. 왜 두 사람이 대립을 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부나가는 어릴 때부터 나고야성에 성주했지만 동생인 노부카츠는 스에모리성에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병에 걸리고 나서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스에모리성의 정무를 행했습니다. 실질적인 가독은 형이 노부나가가 맡았지만 동생인 노부카츠의 존재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국시대의 정해진 수순이라고 할까 가문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두 사람은 부딪히게 됩니다. 신장궁비라는
노부나가의 부하가 쓴 자료에 의하면 아버지 노부히데의 장례식에 노부나가는 가로인 하야시 히라테와 함께 지각을 하였고 남동생인 노부카츠는 시바타 카츠이에 등의 가로와 함께 왔다고 합니다. 노부나가는 핫가마도 입지 않고 불단 앞에 놓인 향을 집어 불단으로 집어던졌으나 남동생인 노부카츠는 정장을 똑바로 차려입고 예의를 갖춰 아버지께 향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본 주변 사람들은 노부나가와 행동을 함께 해도 되는지 엄청 의문을 품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부나가와 노부카츠의 성격이나 인품을 엿볼 수 있는 장면 중의 하나입니다. 또 노부나가는 기요스 오다가와도 대립을 하였습니다. 기요스 오다가의 아래 레벨이었던 노부히데가 실력으로 기요스 오다가를 제압하였지만 노부히데가 사망하였기에 후계자인 노부나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서로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런 집안 싸움을 보고 역시 노부나가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나루미성의 성주 야마구치가 이마가와 가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나루미성은 오와리와 미카와의 국경에 위치하였고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 해상교통적으로 엄청난 요충지였습니다. 이것은 후에 언급하겠지만 오케하자마 전투로 연결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553년 노부나가는 미노의 사이토 도우상과 쇼토쿠지에서 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즉 장인과 대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회담은 사이토 도우산이 먼저 제안했고 그는 사위인 오다 노부나가가 어떤 인물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한편으로 사이토 도우산은 이 무렵 남쪽 오미 가문과 싸우고 있었기에 오다 가문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신장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이토 도우사는 오다 노부나가가 어떤 인물인지 알고 싶어서 오두막집 같은 곳에서 숨어서 해견 장소로 향하는 노부나가 일행을 지켜보았습니다. 노부나가의 행생은 거의 불량배 수준으로 복장도 형편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이토 도우사는 노부나가는 멍청이라고 생각을 하며 해견 장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나타난 노부나가는 깔끔하고 장소에 맞는 복장을 하고 있었기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후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이 회견이 끝난 후 사이토 도우사는 우리 자식들은 장래에 노부나가의 신하가 될 것이라며 노부나가를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신장군기는 노부나가 입장에서 성기록이기에 노부나가를 띄우는 내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사이토 도우산의 행동을 보면 실제로 노부나가에게 원고를 보내기도 하는 등 사이좋게 지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이토 도우산이라고 하는 큰 방패막이자 후원자를 얻은 노부나가는 1554년에 상사인 기요스 오다 가문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당시 오와리의 수호는 시바 요시무네였고 그 아래에 수호 대리로서 기요스 오다가가 있었으며 기요스 오다가의 탑은 오다 노부토모였습니다. 그 아래에 노부나가가 있었는데 이미 설명한 것처럼 기요스 오다가와 노부나가는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호와 수호 대리도 대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호는 시바 가문이지만 수호 대리인 기요스 오다가가 실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실권자가 누군가를 둘러싸고 수호와 수호 대리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가 서로 경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다 노부토모는 노부나가를 치기 위해 이마가와 가문과 동맹을 맺었고 시바 가문이 집안 싸움에 다른 세력을 끌어들이는 것에 반대를 하며 서로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수호 대리에 의해서 수호가 공격을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때 수호인 시바 요시무네는 사망을 하였지만 그의 아들인 시바 요시카네는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으며 노부나가에게 투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노부나가는 수호와 수호 대리를 칠 수 있는 대명분을 얻었습니다. 이런 명분이 생긴 노부나가에게 많은 군세가 모였고 수호 대리인 오다 노부토모는 공격을 받아 기요스 오다가를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상사인 기요스 오다가를 물리치는 하극상을 일으킨 노부나가는 이후 또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노부나가의 최대 후계인인 미노이 사이토 도우산이 1556년 나가라가와 전투에서 아들이 사이토 요시타치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후 사이토 요시타치는 노부나가와 대립을 하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시바타 카츠이에 등이 오다 노부카츠 즉 노부나가의 남동생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바타 카츠이에는 노부나가의 충신으로서 유명한 무장이었지만 처음에는 노부나가를 엄청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노부나가와 노부카츠 사이에 이노의 전투가 발발하였습니다.
군사수에서 2배나 많은 노부카츠였지만 노부나가가 선두에 서서 전투를 하였기에 노부나가 쪽의 군사의 사기가 훨씬 높아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노부나가가 노부카츠 군에게 내가 누군 줄 아는가? 자신 있으면 덤벼보라! 고 하자 노부카츠 군은 겁을 먹어 싸울 의지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가족끼리의 전투였기에 노부나가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상대방이 겁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후 노부나가는 어머니의 중매를 통해 남동생인 노부카츠와 시바타 카츠이에를 용서하였지만 2년 후인 1558년에 노부카츠가 재차 모반을 일으킬 준비를 하였습니다. 원래 노부카츠 피인이었던 시바타 카츠이에는 한 번 더 모반을 일으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노부나가에게 노부카츠의 모반 계획을 일고하였습니다. 노부나가는 두 번째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내가 병이 걸렸으니 병문안 하러 오라 는 거짓말을 하여 노부카츠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고 노부카츠 편을 든 유아쿠라 오다가를 몰락시켰습니다. 또 수호의 시바 요시카네가 노부나가에게 실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고 하여 이마가와 가문과 손을 잡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노부나가는 시바 요시카네를 국외로 추방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원래는 기요스 오다가의 부하에 지나지 않았던 노부나가였지만 1554년에 상사인 기요스 오다가를 멸망시켰고 1558년에는 최대의 라이벌인 남동생 노부카츠, 더 나아가 이와쿠라 오다가문마저 멸망시켰습니다. 수호의 시바 가문도 국외로 추방시키며 쿠데타를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와리에는 노부나가를 즉대시하는 세력이 남아있었기에 오와리를 완전히 통일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실권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오다가문의 내부는 이렇게 종결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오케아자마 전투와 미노 평정. 순조롭게 적대 세력을 처리해 나가던 노부나가였지만 마침내 최대의 적을 만났습니다. 1560년 노부나가가 27살 때에 토우토우민 서류가를 다스리는 대다이묘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약 25,000명의 대군으로 오와리를 침공했고 오다 본군과 이마가와 본군은 오케아자마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왜 오와리에 침공을 했는가 하면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루미성의 성주 야마구치가 이마가와에게 돌아선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루미성은 교통의 요충지이고 국경 지역에 있었기에 노부나가 입장에서는 뼈아픈 배신이었지만 대응을 해나가야만 했기에 늘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나루미성뿐만 아니라 오다카 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부나가는 이것을 둘러싸는 성 5개를 만들어 감시를 하였습니다. 이마가와도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였기에 오와리로 침공하였습니다. 노부나가군은 2,000에서 3,000의 군사로 맞섰으며 최종적으로 오케아자마에서 맞붙었습니다. 오케아자마 전투는 아직 오와리 일국도 통일하지 못한 노부나가군이
패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전국시대의 대다이묘인 이마가와에게 승리를 하여 심지어 적장인 이마가와 요시모토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군사수에서 절대적인 열세임에도 노부나가가 승리를 할 수 있던 요인은 무엇인가 하면 모르겠다 입니다. 오케하자마 전투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속설이 있어서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할 만한, 즉 역사적 사료의 바탕을 둔 정설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기습이 성공을 했다는 설이 유력했으나 지금은 철저히 부정되고 있고 정면 공격으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설이 현재는 유력합니다. 그리고 신장 공기에 의하면 많은 비가 내려서 그것이 노부나가 군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든가 이마가와 군이 소규모 전투에서 이기고 난 후 잠시 방심을 하는 틈에 당했다든가 승리의 전리품을 챙기는 동안 기습을 당했다는 등 정말로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전력차가 없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마가와군은 약 2만 5천 명의 대군이 전투에 참여했지만 모든 군사가 오케하자마에 있을 수 없었고 약 5천 명만이 오케하자마에 있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만일 이 설이 맞다면 예를 들어 기습이 성공했다거나 큰 비가 내려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유추하면 오케하자마에 있는 이마가와군의 군사수는 노부나가의 군사수와 비슷했고 노부나가의 작전이 성공을 하여 적장인 이마가와 요시모토를 죽였기에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적장인 전쟁터에서 목이 달아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설 중에서도 이마가와 요시모토의 죽음이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큰 위기를 넘긴 노부나가였지만 그 후도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북쪽의 미노 사이토 가문과도 계속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동쪽의 믹가와의 이마가와 요시모토를 쳐부수긴 했지만 이마가와 세력이 일시적으로 후퇴를 하며 반격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561년 아버지 사이토 도우산을 죽인 사이토 요시다치는 젊은 나이에 병사를 하고 14세의 사이토 타츠오키가 가독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당주가 되었기에 이번이 찬스라고 생각한 노부나가는 미노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후의 전투에서 패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민노는 어린 당주가 국가를 경영하게 되어 점점 쇠퇴해갔습니다. 1562년 노부나가는 믹가와의 마스다이라 모토야스와 동맹을 맺었고 이곳을 기요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이 동맹을 맺은 경위에 대해서는 이에야스 편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놓았으나 간단히 언급하자면 당시 이에야스는 이마가와 조고의 무장으로 믹가와의 오카자키 성이어서 서쪽 믹가와를 침공한 오다군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마가와군은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전사했기에 정신이 없었으므로 이에야스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에야스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이마가와 가문과의 손을 잡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여 노부나가와 동맹을 맺기로 하였습니다. 노부나가로서도 미노의 사이토 가문과의 전투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양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노의 사이토 가문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1565년 32세 때에 마침내 노부나가는 우와리를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노부나가는 타케다 신겐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동맹을 맺은 이유는 동쪽 미노 쪽에 세력을 구축하였지만 이 지역은 타케다 신겐의 영토인 시나노와 지판 국경 지역입니다. 이럴 때는 서로 맞붙어 싸워 누군가 한쪽이 깨지던가 아니면 서로 동맹을 맺어 평화롭게 지내던가 했는데 노부나가와 신겐은 각각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이 동맹과 관련된 이야기는 앞으로 하는 이야기와 큰 관련이 있기에 잘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동맹을 맺은 2년 후 1567년 34세가 된 노부나가는 마침내 사이토 타츠오키를 물리치고 미노를 평정하였습니다. 노부나가의 분발도 있었지만 사이토 가문의 자멸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타츠오키는 젊은 당주였기에 다양한 인재를 등용하지 않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입에 두는 패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전부터 사이토 가문을 모셔온 미노 상민슈 등이 노부나가 쪽으로 배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원래 기요스 오다가의 부하에 지나지 않았던 노부나가는 오와리와 미노 두 나라를 지배하는 다이묘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시카가 요시아키의 운이. 이제부터 노부나가는 단순한 지방의 다이묘가 아닌 천하의 이름을 떨치는 인물이 됩니다. 우선 노부나가와 막부의 접점을 살펴보면 노부나가는 오케야자마 전투 1년 전인 1559년에 1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테루를 아련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난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여하튼 노부나가는 쇼군과 면식이 있었지만 1565년에 발생한 에이로쿠의 변에서 부하인 미요시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쇼군이 부하에게 살해당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추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5년이 남부터 계속된 혼란 속에서 막부의 군인은 엄청나게 실추되었고 실질적으로 미요시 가문이 키나이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쇼군인 요시테루는 막부의 권위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였기에 미요시 가문과 쇼군은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힘에서 밀린 쇼군이 살해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쇼군을 옹립해야 하는데 쇼군을 살해한 미요시 상민슈는 요시테루의 사촌인 아시카가 요시히데를 옹립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에 대항하여 마츠나가 히사히데는 아시카가 요시아키를 쇼군으로 옹립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팀 요시히데파와 팀 요시아키파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힘의 열세를 느낀 요시아키는 오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후 요시아키는 모든 다이묘들에게 본인이 교토에 갈 수 있도록, 즉 쇼군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했습니다. 아무나 힘이 있는 다이묘가 있으면 나를 쇼군으로 옹립하여 교토로 가서 미요시 상민슈가 지지하는 요시대파를 물리치고 나를 쇼군으로 모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이 바로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그때가 1565년이었고 이 당시는 노부나가가 사이토 가문과 한창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중이었기에 최종적으로 노부나가는 요시아키를 돕는 것을 단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요시아키를 돕겠다고 나섰다는 것은 상당히 평가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1567년에 민노를 평정한 노부나가는 재차 요시아키를 옹립하며 교토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먼저 언급을 하겠습니다. 민노를 평정할 무렵부터 노부나가는 천하포무라는 인장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노부나가가 다른 다이묘들에게 보내는 문서 등에 천하포무라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천하포무는 예전에는 내가 무력으로 천하를 취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되었지만 현재는 다른 의미가 아닌가 라는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노부나가는 우와리와 민노 두 나라를 다스리는 다이묘였고 그 당시에는 타케다 신긴, 우에스기 켄신과 모리, 모토나리, 호조, 우지야스 등 쟁쟁하고 유력한 다이묘가 있었습니다. 그 단계에서 노부나가가 무력으로 천하를 취한다는 인장을 사용했다면 다른 다이묘들은 바로 오다 노부나가를 가서롭게 이기며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포무라는 인장을 사용한 노부나가에게 화를 내거나 이것을 계기로 공격을 했다는 사료는 전혀 없기에 노부나가가 말하는 천하포무는 내가 힘으로 너희들을 제압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하는 현대에서 말하는 일본 전체, 세상의 전체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막부나 쇼군을 말하는 것이며 그들이 있는 지역을 나타내는 말로서 사용되었고 키나이의 교토나 나라, 오사카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노부나가도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천하포무는 키나이에서의 아시카가 쇼군과 즉 막부의 통치와 그것에 따른 질서 회복이라는 의미로 노부나가 나름대로의 슬로건이지 않았는가 라는 것이 현재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후 실제로 노부나가는 아시카가 요시아키를 옹립하여 교토로 갔으며 그 요시아키를 멋지게 쇼군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한 노부나가는 1568년 35세 때에 아시카가 요시아키를 옹립하며 교토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경함에 따라 노부나가는 팀, 요시히데파 등 적대 세력과 싸우게 되었지만 적대 세력인 남오미의 록가쿠 가문이나 미요시 상민슈 등을 멋지게 격퇴했습니다. 미요시 가문 내부에서의 분란이 있었고 이미 14대 쇼군이 된 요시히데는 자주 병에 걸렸으며 이 무렵에는 사망을 했기에 어려운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록가쿠 가문과 미요시 상민슈를 격퇴하긴 했지만 그들이 사망한 것이 아니기에 이후로도 끈덕지게 노부나가와 적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적들을 물리치기에 아시카가 요시아키는 15대 쇼군으로 취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시아키는 노부나가 덕분으로 쇼군이 될 수 있었기에 나이는 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노부나가에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부나가에게 부쇼군의 지위를 권유했지만 노부나가는 이것을 거절하고 바로 민노로 돌아갔습니다. 민노를 평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민노를 안정시키기 위해 즉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최근의 약설로는 노부나가가 어디까지나 막부를 무력으로 다스릴 생각이었고 키나이의 통치는 막부가 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부가 행하는 정치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았기에 쇼군이 주는 직책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노부나가는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요시아키를 쇼군으로 취임시켰는가인데 노부나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벼락출세와 하극상으로 다이묘가 된 것이기에 권위가 있는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오와리와 민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쇼군을 본인이 옹립을 했고 그런 쇼군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예를 들면 부쇼군의 지위를 권유받은 것과 아시카가 가문에 전해지는 오동나무 문장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즉 노부나가는 단순한 다이묘에서 막부 쇼군에게 인정받는 다이묘가 되었기에 영토를 다스림에 있어서 보다 충분한 권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부나가가 민노로 되돌아간 틈을 타 1569년 새해에 미오시 상민슈 등이 쇼군의 임시 거처인 홍커쿠지를 습격했지만 쇼군의 가신들에 의해 격퇴되었고 이 가신 주위에는 아케치 미쯔히데도 있었습니다. 쇼군이 습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노부나가는 민노에서 군이 빗발침에도 이틀 만에 원군을 끌고 달려왔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노부나가가 쇼군 요시아키를 어느 정도 소중히 생각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노부나가는 임시 거처가 이대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쇼군의 거처로서 니조우성을 만들었습니다. 노부나가는 지방의 단순한 다이묘가 아니고 쇼군 요시아키와 막부를 군사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도 뒷받침하는 다이묘로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다섯 번째, 오다 노부나가와 아시카가 요시아키의 관계.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예전의 이야기와 최신의 학설이 전혀 다르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래의 썰에서는 노부나가는 요시아키 막부를 처음부터 허수아비로 만들 생각이었고 이 사실을 안 요시아키는 노부나가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모든 다이묘들에게 연락을 취해 노부나가 포위망을 만들게 하여 노부나가를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대립하게 되었고 이 싸움에서 이긴 노부나가가 요시아키를 교토에서 추방하며 막부를 멸망시켰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학설이었습니다. 실제로 대하 드라마나 소설 등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학설에서는 노부나가는 요시아키, 즉 막부를 존중하였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타케다 신겐이 노부나가를 배신하고 서쪽을 침공하는 사태가 일어나자 요시아키는 노부나가는 주변에 적이 너무 많으니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다이묘로 갈아타려는 찰나에 이것을 눈치챘던 노부나가가 요시아키에게 배신감을 느껴 선수를 쳐서 교토에서 추방했다는 것입니다. 이 학설에 대해 반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부나가가 1570년에 요시아키에게 쇼군으로서 지키기 어려운 5개의 조서를 내밀며 이것을 지켜달라고 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쇼군을 꼭두각시로 만들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5개의 조서에 대한 해석이 지금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조서는 요시아키를 겁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막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행동이나 정무를 행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라는 의견서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의견서 내용대로 요시아키가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후에 1572년에 재차 17개의 조서, 즉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요시아키가 쇼군으로서 권위를 지키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난 노부나가는 17개의 조서를 제출했을 때는 상당히 감정적이었습니다. 요시아키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에 17개의 불평불만을 써서 제출하였습니다. 이 17개의 조서와 5개의 조서의 내용은 유사한 것이었고 요시아키는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실권은 요시아키가 가지고 있었기에 노부나가가 의견서를 제출해도 그것은 요시아키 입장에서 보면 부하의 단순한 의견서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부나가 입장에서는 막부를 부활시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요시아키가 전횡을 일삼는 것에 대해 불만과 불안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주어야만 막부와 쇼군의 권위를 세울 수 있다는 노부나가의 진언을 요시아키는 애써 무시를 하였습니다. 조서 중 하나의 내용을 보면 노부나가는 요시아키에게 다이묘들에게 편지를 붙일 때는 그 내용을 보여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노부나가가 요시아키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시아키는 다이묘들에게 편지를 붙일 때 꼭 말이나 황금 등의 헌상품을 요구했습니다. 쇼군이 다이묘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 권위가 실추되기에 노부나가가 편지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붙이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즉 노부나가는 쇼군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의 권위와 쇼군이라는 입장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조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1차 오다 노부나가 포위망. 노부나가를 둘러싼 제1차, 제2차, 제3차 포위망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 포위망이 만들어진 계기는 1570년 노부나가가 에치젠의 아사쿠라 요시카게를 토벌하기 위해 진군했고 그것이 포위망을 만든 최초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왜 노부나가는 아사쿠라 요시카게를 토벌하기 위해서 군을 움직였는가 하면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한 사료는 없습니다. 대하 드라마 등에서는 벼락 출세를 한 노부나가가 명문인 아사쿠라에게 교토로 오라는 요청을 계속 무시한 것에 화가 나서 침공을 했다는 식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근의 학술로는 와카사노 쿠니의 정세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와카사노 쿠니의 토착무사들이 두 그룹으로 분단이 되어 싸웠는데 한쪽은 아사쿠라에게 의지를 하였고 다른 한쪽은 쇼군 요시아키와 관계가 깊어서 그에게 의지를 했기에 와카사노 쿠니는 아사쿠라파와 요시아키 바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쇼군 요시아키의 명령에 따라 노부나가가 와카사노 쿠니에 지원을 갔습니다. 즉 노부나가가 천하 통일의 목적으로 아사쿠라를 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쇼군의 명령에 의해 군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 당시에는 노부나가와 요시아키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전쟁은 시작되었고 노부나가는 순조롭게 아사쿠라를 공격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오미의 무장이자 노부나가와 친족 관계였던 아자이 나가마사가 노부나가의 뒤를 급습하였고 당황한 노부나가는 바로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노부나가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자이 나가마사가 배신했다는 보고를 받은 노부나가는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역사서 신장공기 등에 쓰여 있습니다. 노부나가는 아자이 나가마사에게 본인의 이동생인 오이치를 시집을 보냈고 두 가문은 확실한 동맹관계였습니다. 그럼 왜 아자이 나가마사가 노부나가를 배신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에 관한 확실한 사료는 남아있지 않으나 대하 드라마나 소설 등에서는 아자이는 아사쿠라와 오랜 동맹관계였고 오다와 동맹을 맺을 때에 아사쿠라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음에도 노부나가가 아사쿠라를 공격했다는 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차 사료가 아니기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아자이와 아사쿠라가 언제 동맹을 맺었는지도 확실하지 않기에 아자이가 깊은 동맹관계였던 아사쿠라를 우선시했다는 것은 의문스럽습니다. 대하 드라마 등에서 아자이 나가마사는 의리와 인정이 많은 무장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어디까지나 작가의 상상력에 의한 것입니다. 어쨌든 큰 위기에 빠진 노부나가였지만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도망칠 수가 있었고 이 사건이 이른바 카네가사키의 철수입니다. 아사쿠라군은 아자이군과 함께 노부나가군을 추격했지만 노부나가군의 후미를 맡은 키노시다 토키치로와 아케치 미쯔히데 등의 격렬한 저항에 의해 노부나가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후 체제를 재정비한 노부나가와 아자이 사이에서 재차 전투가 벌어졌고 바로 아네가와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노부나가는 원군으로서 동맹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불렀고 아자이는 아사쿠라를 불렀기에 오다 토쿠가와 연합군 대 아자이 아사쿠라 연합군이라는 모양새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네가와 전투에 대해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에서 설명을 하였기에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오다 토쿠가와 연합군이 아자이 아사쿠라 연합군을 격퇴하였지만 아자이 아사쿠라 가문이 멸망한 것은 아니었기에 이후 오다와 아자이 아사쿠라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자이 아사쿠라를 적으러 둔 것을 계기로 반 요시야키 노부나가의 사람들이 일제히 봉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미요시 상린슈가 기반을 만들었고 이후로도 그들과는 몇 번이나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교토에 갈 때도 로카쿠 가문과도 여러 번 전투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들과의 싸움에도 지칠 수밖에 없었고 딱 이 타이밍에 정토진종의 총본산인 이시야마 홍간지라는 절에서 노부나가와 요시야키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거병을 하였습니다. 이시야마 홍간지는 노부나가에 있어서 최대의 적이 되었고 이후 10년간에 걸쳐 싸우게 됩니다. 이시야마 홍간지는 오사카성에 있었고 노부나가로부터 시코쿠 공략을 거점으로 삼고 싶으니 이 절에서 퇴거해라 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시야마 홍간지는 화를 내며 단호히 거절하였고 노부나가를 공격하려고 거병을 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설이었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학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선 노부나가가 이시야마 홍간지에게 퇴거해달라는 사료는 확실하게 남아있지만 그 사료라는 것이 이시야마 홍간지가 노부나가를 제거하기 위해 모두 일어나라 라고 신도들을 부추기는 견문 속에 남아있습니다. 즉 이시야마 홍간지 척의 사료밖에 없으니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료에서는 이시야마 홍간지가 거병한 것에 노부나가가 엄청 놀랐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만일 퇴거를 명령했는데 거병을 했다면 노부나가가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이시야마 홍간지가 왜 거병을 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노부나가가 교토에 오기 전까지는 미요시 가문이 키나이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미요시 가문은 이시야마 홍간지와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새롭게 쇼군이 된 요시야키와 그의 후원자인 노부나가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요시 가문과 이시야마 홍간지가 본인들의 의지대로 키나이를 주물렀지만 요시야키와 노부나가 때문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키나이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 10년간이나 노부나가와 싸웠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적이 노부나가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네가와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아자이 아사쿠라가 멸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사쿠라는 엔야쿠지에서 농성을 하며 저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노부나가는 미요시 상린슈와 홍간지, 아자이 아사쿠라 및 로카쿠 등 전원을 적으로 돌렸고 노부나가의 주변은 전부 적군이었기에 이런 상황을 제1차 노부나가 포위망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노부나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면 전원과 싸워서 적을 물리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노부나가는 우선 아시카가 요시야키 마쿠와 조정 등의 중개로 화평을 맺기로 하였습니다. 전국시대의 화평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일단은 위기를 면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 당시 요시야키는 노부나가와 아자이 아사쿠라가 화평을 맺지 않으면 쇼군을 그만두고 은퇴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는 사료가 남아있기에 요시야키가 노부나가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요시야키가 노부나가 포위망을 구축한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은 협력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화평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곧바로 노부나가 주변의 무장들 사이에 전투가 발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제2차 오다 노부나가 포위망. 1571년 노부나가와 아자이 아사쿠라의 전쟁이 재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엔야쿠지가 있는 히에이산 화공입니다. 노부나가가 갑자기 엔야쿠지를 공격한 것은 아니고 1년 전부터 아자이 아사쿠라의 편을 들면 불태우겠다는 경고를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엔야쿠지는 그 경고를 무시하였기에 절 전체가 불태워졌던 것입니다. 이 공격에 대해서 강조해두고 싶은 것은 노부나가가 새로운 가치관이자 종교인 기독교를 소중히 하고 캐캐 묵은 불교를 탄압했다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부나가는 엔야쿠지나 홍간지 같이 자신을 적대시하는 불교 세력을 응징했지만 모든 불교 세력을 탄압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히에이산 화공은 불교 세력의 탄압이 아니고 단지 적인 아자이 아사쿠라의 편을 계속 들고 있었기에 엔야쿠지를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전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전술이지 종교 세력의 탄압 같은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엘야쿠지 화공 때 노부나가는 남녀노소 전부 죽였기에 잔혹하다는 인상도 있지만 최근의 발굴 조사의 결과 불타 죽은 사람의 뼈나 창이나 칼, 총 등으로 죽은 사람의 뼈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엘야쿠지 화공에 관한 노부나가의 잔혹성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일 실제로 남녀노소를 모두 죽였다고는 해도 그것은 노부나가가 사이코패스였기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은 아니고 아무리 엘야쿠지라도 너희들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전국시대에는 병사 외에 농민을 죽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지만 부득이하게 농민을 죽일 때는 당신들의 주군은 당신들을 지켜주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강조할 경우에 일어납니다. 노부나가는 종교 세력의 탄압이 아니고 전쟁 중에 아자이 아사쿠라의 편을 든 엘야쿠지를 공격하였으며 이것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국시대 최강의 무장 중 한 명인 타케다 신겐이 1572년 10월에 노부나가를 배신하고 노부나가의 동맹자인 도카와 이에야스의 영토를 침공했습니다. 타케다 신공의 침공에 대해서는 종래의 썰과 새로운 썰이 전혀 다르기에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오래된 썰에는 타케다 신겐이 침공하기 한 달 전인 9월에 요시아키에게 17개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하였고 쇼군으로서 채통과 권위를 지켜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부나가의 진언을 건방지다고 생각한 요시아키는 노부나가의 존재가 귀찮게 여겨져서 타케다 신겐에게 노부나가를 제거해달라는 부탁을 하자 타케다 신겐이 10월에 노부나가를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썰에 의해 이 내용은 뒤집어졌습니다. 신설에서는 이 17개의 의견서가 제출된 타이밍이 다릅니다. 17개의 의견서는 노부나가가 미노에 있을 때에 요시아키에게 제출되었다고 하지만 9월에 노부나가는 미노에 없었습니다. 이 17개의 의견서는 9월이 아니고 1572년 연말부터 1573년 연초 사이에 제출되었다는 것이 새로운 학설입니다. 이 말은 타케다 신겐의 배신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17개의 의견서가 제출되었기에 요시아키와 노부나가가 대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종래의 설에서는 우선 요시아키와 노부나가가 대립이 있자 요시아키가 타케다 신겐에게 노부나가를 제거해달라고 말했기에 타케다 신겐은 노부나가를 배신했다는 것이지만 신설에서는 타케다 신겐의 배신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타케다 신겐의 배신이 있었기에 노부나가가 요시아키에게 17개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되므로 원인과 결과가 바뀌는 것이며 전국시대를 연구한 학자들 대부분은 이런 새로운 학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겐은 왜 노부나가를 배신하고 이에야스의 영토를 침공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부나가는 신겐과 이에야스 양쪽과 동맹을 맺었지만 실은 신겐과 이에야스는 서로 적대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568년에 이에야스와 신겐은 동맹을 맺고 이마가와 가문을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에야스가 토우토우미, 신겐이 스루와를 통치하는 약속으로 이마가와의 전투를 벌였지만 신겐의 부하가 성례의 기세를 타고 토우토우미까지 침공을 해버렸습니다. 이에야스 입장에서는 신겐이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졸지의 두 사람은 토우토우미와 스루가의 국경을 둘러싸고 적대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겐은 이에야스에게 제대로 사과를 했지만 오히려 이에야스 쪽이 강경한 태도로 나서며 그의 사과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난처해진 신겐은 노부나가에게 이에야스와의 관계를 중지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노부나가도 잘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신겐과 이에야스는 서로를 적대시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주변이 적들로 둘러싸이게 되자 관동에 있는 호우조 가문과 동맹을 맺고 도카와 이에야스의 영토를 침공했던 것입니다. 즉 신겐의 침공에는 요시아키는 전혀 관계하지 않았고 어디까지나 신겐과 이에야스의 대립 속에서 침공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노부나가는 왜 요시아키에게 불만이 섞인 17개의 의견서를 제출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7개의 의견서에 대해서는 확실한 내용이 적혀있는 사료는 남아있지 않기에 그때의 상황을 유추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하기 바랍니다. 요시아키가 노부나가와의 협조 노선에 불안을 느껴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요시아키의 입장이 되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노부나가 덕분으로 쇼군이 될 수 있었고 계속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노부나가의 주변은 적들로 둘러싸여 있고 계속 전투를 벌이고 있었기에 불안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타케다 신겐이라는 불세출의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누구라도 노부나가와 손을 잡는 것보다 신겐과 손을 잡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에는 노부나가보다 신겐이라는 다이묘로 갈아타려고 마음을 먹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 움직임을 본 노부나가가 지금까지 요시아키에게 참아왔던 불평불만과 울분을 17개 조수로 터뜨린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신겐이 노부나가를 배신하였기에 요시아키는 노부나가에서 신겐으로 갈아탈 절호의 기회를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부나가의 17개 의견서 따위는 겉들떠 보지도 않았고 마침내 1572년 2월에 요시야키는 노부나가와의 결별을 선언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시카가 요시야키의 추방과 천하인 노부나가. 요시야키가 결별을 선언하자 노부나가는 자신의 아들을 인질로 보내는 조건으로 화평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노부나가의 이미지와 전혀 다른 장면이지만 현재의 노부나가 입장에서는 타케다 신겐의 배신을 하여 서쪽에서 공격해오고 아사히와 아사쿠라와도 싸우고 있었기에 요시야키를 적으로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부나가는 화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4월에 천황의 칙명에 의해 화평을 맺었습니다. 이후 노부나가에게 있어서 기가 막힌 행운이 찾아왔는데 타케다 신겐이 같은 4월에 병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겐의 죽음은 타케다 가문이 잠시 숨겼기에 노부나가가 언제 신겐의 죽음을 안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최대의 위협이었던 신겐의 죽음으로써 노부나가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7월에 아시카가 요시야키는 노부나가와의 화평을 깨고 거병을 하였습니다. 아마 요시야키는 신겐의 죽음을 몰랐기에 거병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병을 하면 서쪽에서는 신겐이 노부나가를 공격하고 본인은 동쪽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즉 협공을 하여 노부나가를 처리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노부나가는 요시야키의 거병을 예상하였고 철저히 준비를 하였기에 요시야키는 결국 노부나가에게 패하고 교토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1573년 7월에 무로마치마쿠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후세의 사람들이 이것으로 무로마치마쿠가 멸망하였다고 생각하는 것뿐이고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야키는
확실히 교토에서 추방되었지만 교토로 되돌아와서 복권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쇼군의 지위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에 다른 다이묘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후 요시야키는 각 지역을 방랑하면서 여러 다이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반 노부나가 움직임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튼 쇼군이 교토에 없는 상태에서 노부나가가 쇼군 대신에 천하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요시야키를 추방한 후 노부나가는 원호를 겐키에서 텐쇼로 바꾸었습니다. 앞으로는 노부나가 자신의 세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원호를 바꾸었고 또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원호가 겐키에 있을 때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기에 이 연호가 불길하다고 여겨 이전부터 조정과 노부나가는 연호를 바꿀 것을 희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키가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았기에 연호를 바꿀 수 없었지만 요시야키가 추방당하고 노부나가가 천하를 지배하게 되었기에 조정과 노부나가는 연호를 텐쇼로 바로 바꾸었습니다. 이후의 노부나가는 1573년에 아사히와 아사쿠라, 미요시 같은 계속 노부나가를 즉대시해왔던 세력들을 전부 쓰러뜨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2차 노부나가 포위망은 완전히 와해되었고 노부나가를 즉대시하는 큰 세력이라고 하면 홍간지 같은 종교 세력과 신겐의 뒤를 이은 타케다 가츠요리 정도였습니다. 타케다 가츠요리와의 전투는 1575년의 나가시노 전투에서 노부나가가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의 주역은 이에야스였고 상세한 설명은 이에야스 편에서 다루었기에 그 부분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또 같은 해에 노부나가는 홍간지와 화평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노부나가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천하를 평정하게 되었고 천하, 즉 키나이에서는 전쟁이 없어졌으며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노부나가에게 종3위 권대나번 겸 우건희 대장이라는 지위를 주었습니다. 종3위 권대나번은 요시야키가 추방당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지위로 노부나가에게 쇼군과 같은 지위를 부여한 것이고 우건희 대장은 세이 다이쇼군에 준하는 무가이 우도모리에게 주는 지위입니다. 이것은 조정이 노부나가를 천하인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후 노부나가는 아들인 노부타다에게 오다 가문의 가독과 민노, 오와리 등의 영지를 물려주었습니다. 즉 노부나가는 지방의 민노와 오와리의 통치는 아들에게 맡기고 자식은 키나이의 통치에 집중하려고 하였습니다. 이후 노부나가는 다음에 1576년에 교토의 중심지와 가까운 곳에 아즈치성을 구축하고 거기서 정무를 행하였으며 노부나가가 원래 거주했던 기우성보다도 훨씬 가까운 곳입니다. 배를 타면 비와오에서 바로 교토로 갈 수 있었습니다. 노부나가가 아즈치성에 들어갈 즈음에는 민노나 오와리의 지방 다이묘가 아니고 덴카비토였습니다. 제3차 오다 노부나가 포위망. 세 번째 오다 노부나가의 포위망이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교토에서 추방된 아치카가 요시야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1576년 요시야키가 츄고쿠 지방을 지배하는 모리 테르모토라는 전국 다이묘에게 비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리의 비호를 받은 요시야키는 모든 다이묘들에게 타도 노부나가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의해 원래는 우호관계였던 모리 테르모토와 우에스기 켄시는 노부나가를 적대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요시야키의 호소만으로 적대관계가 된 것이 아니고 노부나가와의 국경 분쟁 문제도 얽혀 있었습니다. 노부나가의 세력이 커지자 노부나가의 영토와 맞물려 있는 서쪽의 모오리나 북동쪽의 우에스기 사이에 있는 작은 다이묘들은 어느 쪽으로 붙으면 유리할지 계산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리와 켄시는 국경 문제로 분쟁이 생기기 시작할 즈음에 요시야키 호소가 있었기에 다도 노부나가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모리와 켄신 그리고 원래 노부나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타케다 가문 홍간지가 노부나가를 둘러싸는 형태로 제3차 노부나가 포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노부나가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났기에 본인이 일일이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유력과 신을 각각의 지역에 두고 싸우게 하였습니다. 키나이를 담당한 것은 아케치 미츠히데이이고 츠유고쿠 지방을 담당한 것은 하시바 히데요시였습니다. 이런 포위망 속에서 노부나가에게 또다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제2차 노부나가 포위망 속에서 신겐의 죽음으로 위기를 벗어났던 노부나가였는데 1578년에 우에수기 켄신이 병사를 했습니다. 켄신은 전국 무쌍의 무장으로서 북녘 지방을 맡은 시바타 가치기에게도 한 번밖에 패한 적이 없는 무장이었습니다. 그런 켄신이 병사를 하였기에 노부나가는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켄신이 사망함에 따라 우에수기 가문의 가독 분쟁, 즉 오타테의 난이 촉발하였기에 노부나가로서는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타테의 난에 타케다 가문과 반동의 호우조 가문도 인간이 되어 이 두 가문의 관계가 악화되는 행운마저 얻었습니다. 오타테의 난으로 타케다 가문의 원한을 품는 호우조는 반 타케다인 토카와 동맹을 맺었기에 타케다 가문은 오다와 토카와 호우조라는 적에 둘러싸이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다군이 각 지역의 싸움에서 우세를 점하게 되자 1580년에 노부나가와 홍간지는 화평을 맺게 되었습니다. 홍간지와의 싸움은 1570년 초에 시작하여 약 10여 년에 거쳤지만 이것으로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그 2년 후인 1582년 3월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타케다 가문은 상당히 힘든 처지였고 마침내 오다 토쿠가와 연합군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타케다 가문의 멸망에 대해서는 이에야스 편에서 상세히 설명해 두었기에 참고하길 바랍니다. 이제 남은 큰 적대 세력은 우에스기와 모우리 그리고 시코쿠 지방의 초소가베 가문입니다. 동일본 지역에서 노부나가를 즉대시하는 것은 우에스기 가문뿐이었지만 물리치는 것은 시간의 문제였고 초소가베는 아직 시코쿠 지방도 통일 못한 다이묘이기에 노부나가와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북지방과 큐슈는 노부나가를 따르고 있었기에 남은 큰 적대 세력은 츠유고쿠 지방의 모리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도 지금 하시바 히데요시가 열심히 공격하고 있었기에 노부나가는 천하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혼노지의 변이 일어났습니다. 열 번째, 혼노지의 변. (1582년 5월 15일)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아쯔지성에 있는 노부나가를 방문했습니다. 이에야스는 타케다 가문과 계속 전투를 벌였기에 그 공적을 인정받아 스르가의 통치를 맡았습니다. 그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에야스는 아쯔지성을 방문하였습니다. 노부나가는 이에야스를 대접하기 위해 일주일이나 연회를 열었고 그 책임자는 아케치 미츠히데이였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때 미츠히데이가 대접한 요리가 썩어 있어서 노부나가가 열받아 미츠히데이를 때렸으며 그것이 혼노지의 변으로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신빙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사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여하튼 이에야스를 대접하는 연회가 열린 것은 확실합니다. 같은 날인 5월 15일에 츠유고쿠 지방 공격을 행하고 있던 히데요시로부터 원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부나가는 아케치 미츠히데에게 히데요시의 원군에 참가하도록 명령을 하였고 미츠히데는 전투 준비를 하였습니다. 히데요시와 미츠히데는 서로 라이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미츠히데에게 히데요시를 돕도록 명령한 것은 결국 히데요시 밑으로 들어가서 그의 지시를 받으라는 말이 되므로 미츠히데로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후 노부나가는 5월 29일에 스스로 원군으로 출전하기 위해 교토의 혼노지에 머물며 군세의 집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노부나가를 호위한 무사는 70에서 8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당주인 아들 히데타다는 혼노지 근처인 묘카쿠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노부나가는 다회를 열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부나가를 향한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칠곡구 지방에서 히데요시를 돕고 있어야 할 아케치 군이 교토를 향해서 진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6월 2일 이른 아침 10,000명의 군사가 혼노지를 포위하며 싸우게 되었고 싸움이라고 해도 군사의 수에서 압도적이었으므로 노부나가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혼노지의 변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고 다양한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부나가의 부하인 오타 키우이치가 선 신장 공기를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오타 키우이치는 혼노지의 변이 발생했을 때 혼노지에 없었던 인물이기에 신장 공개의 기록이 사실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혼노지의 변의 모습을 기록한 자료는 신장 공개밖에 없습니다. 노부나가는 밖이 시끄러워 부하들이 싸움을 하는 줄 알고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시중 모리 란마루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케치 미츠히데의 모반이라고 보고하자 노부나가는 제히모나시 라는 말을 하며 스스로 활을 들고 싸웠지만 활이 다 떨어지자 다시 창을 들고 응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에서 밀렸기에 노부나가는 여기서 죽을 생각으로 혼노지의 안쪽 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았습니다. 이때는 이미 혼노지는 화염에 휩싸인 상태였고 그런 속에서 노부나가는 자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노부나가는 천하통일을 목전에 두고 엄청 신뢰했던 가신에게 배신을 당해 향년 47세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혼노지의 변으로 노부나가는 사망하였지만 이미 그는 가독을 아들 노부타다에게 물려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히데타다만 살아있다면 오다 정권은 계속 유지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히데타다 밑으로 위력 가신들이 모여 모반의 중무자인 미츠히데만 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었지만 히데타다도 공격을 당해 사망을 하였습니다. 히데타다는 혼노지의 변이 일어난 것을 알고 니조 신고쇼로 거처를 옮기며 미츠히데군에게 반격을 도모하였지만 역시 수적인 열세를 이겨내지 못해 결국 자결을 하였습니다. 만일 이때 노부히데가 미츠히데와 싸우지 않고 전력으로 도망가는 길을 선택했다면 오다 정권은 계속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혼노지의 변이라는 혼란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힘들었겠지만 노부히데도 도망치다가 미츠히데에게 붙잡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력을 다해 싸우다가 죽는 것이 훨씬 무사답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다 정권이 붕괴되자 누가 키나이를 다스려야 하는가가 과제였지만 조정에서도 인정을 받은 아케치 미츠히데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히데요시는 칠곡구 지방 공격을 그만두고 엄청난 스피드로 교토로 돌아와서 야마자키 전투에서 미츠히데를 물리쳤습니다. 패한 미츠히데는 도망을 가다가 오치무샤가리에게 잡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노부나가의 적을 없앤 요시히데의 입지가 급상승하여 노부나가의 후계자로서 대두를 하였고 후에 천하통일을 이루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